자, 총칙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 이게. 나중에 좀 쉬워지는데. 자, 부동산 이중매매 보죠. 이중매매, 여기 또 종합 문제입니다. 물권법, 계약법, 총칙을 합한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밑부분 조금 이제 적응이 됩니다. 자, 이중매매. 일단은 이중매매는 유효해요. 자, 그죠?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는 확실히 알면 이제 민법이 쉬워집니다. 이거는 총칙, 물권, 계약법을 다 알아야 이게 해결이 돼요. 종합적인 문제죠. 자, 갑이. 자, 을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먼저 물권법하고 계약법을 먼저 강의를 하는 이유예요. 물권하고 계약을 모르면 이거 강의 안 하고 지나갑니다. 물권 배우고 나서 가겠습니다 하고요. 물권 안 배우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자, 이중매매는 토지가 많으니까 토지를 해보죠. 이 땅을 1억에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제 1월 1일 체결, 이게 유효합니다. 매매는 유효해요. 그러면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집니다. 채권자죠. 자, 그러면 2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해줘야 돼요. 근데 갑이 팔아놓고는 한 열흘 있다가 1월 10일 날 또 팔아요. 똑같은 땅을. 두 번 판다는. 그러니까 첫 매매, 이중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1억에 팔면 요걸 조금 더 많이 팔겠죠. 한 1억 한 5천에 판다고 하죠. 매매. 병은 제2 매수인이죠. 제1 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 두 번째 매수인. 자, 그러면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겠지만 채권은 평등하다 그랬죠. 얘는 1월 1일 날 채권자고 얘는 1월 10일 날 채권자지만 채권은 항상 채무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잖아.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니까 을도 갑에게, 병도 갑에게 똑같은 채권이니까 평등하죠. 그래서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이쪽에 권리의무 발생이죠. 여기도 권리의무 발생. 자, 채권은 평등하니까 을이 병 보고, 야, 내가 1월 1일 하고, 자, 계약금 줬다고 하죠. 계약금 주고 또 중도금도 줬어요. 중도금까지 한 5천만 원 줬다고 하죠. 5천만 원 줬습니다. 그래도 병이 계약하면 병하고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이제 갑은 이쪽에도 이행해 줄 의무가 있고 이쪽에도 이행해 줄 의무가 있죠. 두 군데 다 이행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갑이, 자, 병한테 이쪽에 이행해 주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재미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이행해 주세요. 그러면 2월 1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 넘기가 넘어옵니다. 그럼 을이, 자, 186조로, 민법 186조로, 자, 법률행위에서 등기했죠? 을이 이제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을은, 자, 내가 중도금까지 줬는데, 너 등기했는데 하면서 을은 병에게 대항 못 합니다. 왜?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을은 병에게는 대항을 못 해요.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만 시험 나오고, 만약에 3중매매, 4중매매, 5중매매도 다 유효해요. 먼저 받은 놈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5중매매하면 1분 만에 못 푸니까 2중매매로 출제하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자, 유효한데,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병한테는 대항을 못 하죠.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 하지만,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이렇게 딱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아까 했지만 이행 불능이 되죠. 채무 이행이 불능하잖아. 아까 했어요. 이행이 불능하면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아까 이제 후발적 불능 나와야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그럼 을은 뭐가 있죠? 을은 갑에게 이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여기가 유효할 때 얘기입니다. 자, 일단 원칙부터 갑니다. 1의 보세요.
갑이 자기 부동산을 제일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후, 뭐 잔금을 수령해도 안 해도 돼요.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는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유효입니다. 제1매매도 유효, 제2매매도 유효해요. 자, 이 원칙 유효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유경쟁의 원칙상 채권이죠. 부동산 줄거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도 유효하다. 제1매매도 유효, 제2매매도 유효하므로 자, 병은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 병이 제1매매 사실 알았다는 악이죠. 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 알고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병이 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이나 계약금이나 뭐 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금 준 걸 알고 악의로 이중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 악이라도.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 이제 채무불이행. 2번 이 경우 제1매수인 을은 갑의 이행불능 이퀄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 이거는 최고 없이 즉시입니다. 최고하지 않고 즉시 계약 해지하고 이행불능은 최고 안 하죠.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두 개만 기억합니다. 1번에 제2매매는 병이 악의일지라도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2번 을은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3번 줄거세요. 예외 무효. 자,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옆에 제가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와야 돼. 이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이게 포인트야. 자, 제1매매를 했어요. 매매. 자, 중도금 지급. 거의 중도금 지급. 자,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범죄행위. 자, 중도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갑은 확실하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확정됐어요. 중도금 받아. 왜냐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자, 우리 총칙감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죠. 배웠죠, 그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2,000만 원 주고 해지할 수 있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라고는 안 써요. 왜? 2,000만 원 주고 해지하면 되니까. 계약금만 받았고 않고 엔더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금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중도금을 받으면 확실하게 이행해줄 의무가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의무가 확정됐는데 이렇게 이행 안 해주고 이렇게 팔게 되면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 요새 뭐 문제 그죠? 야당 대표가 이 배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우더니 바로 이겁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된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할 자가 을한테 이행 안 하고 병한테 팔게 됩니다. 병한테 팔면 이제 배임죄로 감옥에 갑니다. 갑은. 근데 병은 배임죄가 아직 안 돼요.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 얘는 의무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매매 유효합니다. 아직은 유효하고 이 병이 이 배임죄를 알았도 악이라도 유효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왜? 갑이 이제 적극적으로 파니까 여기까지. 갑은 나쁜 놈이죠. 보면 감옥에 가고 병 감옥에 안 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적극 가라면 병이 자 알면서 악이 앤더 적극 가담이 나와야 되지. 자, 어디 적극 가담 뭐냐면 병이 갑한테 가는 거야. 갑한테 가서 야 갑아 너 여기 1억에 팔았냐? 야 내가 2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돼요. 2억 줄 테니까 2배 준다는 거야.
팔아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야, 아니야. 나는 우리 민법생한테 얘기 들으니까 중도금 받고 이렇게 등기 안 넘기고 나한테 팔면 배임죄로 감옥에 간다더라. 안 팔래. 야, 내가 있잖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너는 지금 초범이니까 내가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줘가지고 집행유예로 뽑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범죄행위를 꼬시는 거야. 이게 이제 범죄행위로 형법적으로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배임죄, 교사범, 적극가담한다는, 적극가담해서 이때 이제 매매하게 되면, 자, 이 사람도 이제 범죄행위의 교사범, 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고 얘는 교사범, 둘 다 이제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했죠. 범죄행위에 가담하면 요거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 그랬죠. 여기 밖에 범죄행위 가담,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하니까 무효다 이거야. 무효에 기해서 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했지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럼 등기도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야? 조심해야 돼. 왜 우리 소유자야? 우리는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 이 갑이 소유자인데 조심해야 돼. 아까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일 때 등기가 넘어가면 이거 무슨 급이라 그랬어? 무슨 급이요? 불법 원인급이라 그랬잖아요. 불법 원인급이요. 자, 103조 위반을 급이했으니까 아까 했죠? 이게 뭐 첩계약이라 생각하세요. 첩계약이니까 이 등기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소유자지만 불법 원인급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별거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러면 어른 보세요. 아까 첩계약이나, 자, 이 병으로 바꿉시다.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이나 매춘계약을 했어요. 등기 넘어갔죠? 예, 불법 원인급이니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누가 소유자라 그랬죠? 못 찾아가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 찾아간다? 병이, 여기서 병이었죠, 그죠? 병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자예요. 둘이 사이는 맞아요. 이런 둘이 사이에는 얘가 소유권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잖아. 3명이잖아. 여기 좀 다르죠, 아까? 얘는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 매매는 유효한데, 뭐까지 줬어요, 지금? 중도금까지 줬잖아. 그럼 이제 을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을은 아까도 했지만, 을과 병하고는 계약책이란 게 있어, 없어? 없죠? 을과 병은 계약한 게 없잖아. 을은 이제 병한테는 진짜 붙을 게 없단 말이야. 을은 이제 얘한테 가는 거죠. 얘한테. 야, 이거 유효인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무효잖아. 이 등기도 무효잖아,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을이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유효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이제 피보전 권리라 그래. 피보전 당하는 권리. 그래서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갑을 대위합니다. 자, 채권자 갑을 대위해서 요거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대위 말소한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우리 대위 말소 어디에서 배웠어요? 우리 명의신탁에서 3자가 명의신탁에서 배웠잖아. 대위. 을이 이제 직접은 못하지만, 직접 계약 못하지만, 갑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대위 말소해가지고 순차 이전 등기 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직접 말소를 못하고 대위 말소해서 순차로 이전 등기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을이 제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보전하기 위하여 누굴 대위한다?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를 말소한다. 이걸 말소하면 이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잖아. 복귀하니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옵니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한다. 이걸 외워줘야 돼. 우리 채권자 갑을 대위 말소한다. 대위 말소. 직접 말소는 못해요. 자, 나중에 대입해보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죠. 적극 그 다음에 나와야 돼. 동그라미 1번 예외. 병은 제2매수인이야. 제2매수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주거세요. 무슨 행위에? 배임행위에,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기망, 적극 권유한 경우에, 즉 알면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를 가담이라고 그래. 알면서 적극 가담,
적극 희망,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적극 유도하는 경우는 무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극이 들어가야 돼. 다음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 동그라미 2번은 대리를 안 배웠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적극가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4번 무효인 이중매매의 효과입니다. 자, 1번에 손해배상 청구죠. 자, 만약에 을인데 갑이 이렇게 팔아먹으면, 자, 범죄행위 저질렀죠. 범죄행위는 또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갑니다. 자, 2번. 자, 1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을은 갑에게,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병은 계약 앞에다 을과의 계약. 을과의 계약을 맺은 바 없으므로 계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고 줄거돼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가 있다. 자, 병은 이 사람도 둘이 다 불법행위 저질렀잖아. 을은 병에게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방가로 2번이 가장 중요해요. 병에 대한 등기 말소는 대위 말소한다는 것. 대위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을은 등기를 격려하지 못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 잘라주고. 을은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병과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므로, 자, 줄거세요. 병에게 직접은 안 돼. 직접 소유권 있는 등기나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잘라주고, 또 갑의 병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도 안 된다. 왜?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아까 배웠죠? 불법 원인급여. 그러면 이제 2번 중에 표시야. 2번 문제 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매수인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을 동그라미 대위하여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 문제 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을은 갑을 채권자 대위에서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다음 방으로 3번. 병으로부터 전덕한 자의 지위 갑니다. 자, 병이 이제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 등기가 되죠. 자, 무효 등기면 아까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만약에 팔았어요. 팔면 정한테 절대 무효니까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무효로 대항하니까 이거는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이것도 절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은 등기하는 방법, 을은 병을 대위에서 말소한 다음에 갑을 대위 말소한다. 그래서 소유권 또 병청 무에게 넘어갔다. 무에게 넘어간 것도 선악 불문하고 대위 말소, 순차 이전 등기입니다. 전부 절대 무효예요. 103조 위반이니까 절대 무효입니다. 자, 가보죠. 3번 병으로부터 전덕한 자 고문의 정의 지위 땡땡 절대 무효입니다. 읽어보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심표. 당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병이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 제3자 정이라거나 제3자 이걸 전덕자라고 그래. 이 정을 전덕자는 굴러서 취득한 사람이다. 우리 자전거 할 때 굴을 전자 전덕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제3자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전덕자라 그래. 전덕자도 무효입니다. 자, 제3자 정은 설사 병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심표.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무효다. 즉 절대 무효니까 정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대위 말소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5번에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이것도 절대 무효입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중매매는 두 번 파는 거죠. 자, 여기서 적극 가담해서 자, 매매하면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 적극 가담해서 임대차, 적극 가담 이건 이거 다 무효라는 거죠. 적극 가담한 매매, 적극 가담한 저당권, 적극 가담한 임대차 다 무효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확장이야. 갑니다. 부동산이 자 살짝 저거 을에게 매매된 사실 알면서 적극이야. 저당권을 요청해 버려 적극이죠. 요청하여 저당권 넣게 하거나 무효. 또 세 번째 줄 적극 가담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알면서 이중으로 임대차를 적극 요청하여 체결한 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이게 두 번 임대차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임대를 놨어요. 원칙적으로 유효죠. 근데 병이 이제 적극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도 무효입니다. 또 적극 가담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이중 임대차도 적극 가담하면 무효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오른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판례에서 그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봅니다. 1번 다 배웠으니까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이란 말 나와야 돼.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으세요. 적극 가담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 병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 잘라주고 부족하고 적극 나와야 돼. 적어도 매도를 알고도 매도를 동그라미 요청하여 매매계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병이 악이다. 악이란 아직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적극 가담 적극 요청해야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 말이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이중 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극 제2매수인 병이 이중 매매 사실 아는 것만 아직은 부족하죠. 악이 말하는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은 유효하고 나아가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 또는 배신행위에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라주세요. 그래야 무효야. 자, 이러한 법리는 이중매매 부분이 아니라 이중 적극 가담한 임대차도 무효. 이중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로 무효다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내로 6번 동그라미 6번 자, 매도인의 제가 설명 안 하는 판례 읽어보지 마. 헷갈립니다. 오히려 6번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자, 여기 증여면 되고는 또 매매가 아니라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수정자에 대해서 자, 매수인은 매도인 동그라미 대위입니다. 대위.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심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무조건 이중매매나 이중정의가 나오면 대위 말소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동그라미 8번 옵니다. 8번 절대적 무효 판례야. 8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매매계약은 자 줄거세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므로 잘라주고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정은 설사 제2매수인 병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절대 무효입니다.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절대 무효야.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해제 1번. 아, 1번 조금 더 어렵나요? 2번 보죠. 2번이죠. 그래서 조금 쉬운 2번. 자, 2번. 작년 문제네. 32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틀린 것. 원칙은 유효야, 무효야?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적극 요청, 적극 가담에 무효야. 자, 가보죠.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것은 적극 가담했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적극 가담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절대 무효죠. 자, 절대 무효니까 자, 가보죠. 병이 정한테 절대 무효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죠? 절대 무효죠.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정은 선이라도 무효죠. 선이라도 제2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죠. 없다. 절대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도 유효 주장할 수는 없다. 답은 쉬웠죠. 답 1. 절대 무효입니다. 자,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 알았다. 악이죠. 악이라도 아직은 유효죠. 악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즉 유효합니다. 아직은 적극 가담이 안 나왔잖아. 아직은 유효하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효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것은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이런 말이야.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먼저 등기한 매수인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원칙은 유효하니까.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거야.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은 안 되죠. 직접 소유권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 채권자 대위 말소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 대위 말소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5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되는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중 적극 가담한 이중 임대차도 무효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6번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폭리. 자, 짧게. 불공정행위 같은 말. 폭리행위입니다. 동의어는 빨리빨리 암기해버려야 돼요. 폭리행위, 불공정행위. 자, 104조 조문 좀 외워버려야 됩니다. 불공정행위. 당사자의 궁박, 심표 잘라주세요. 포인트가 항상 법 조문에서 심표도 법률 용어입니다. 궁박 이렇게 자르라는 이유입니다. 심표. 나중에 나와요.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 돼요. 요걸 가장 많이 냅니다.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줄과 현저하게 공정을 이라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까 103조 이 중에는 적극 바람 나오듯이 여기는 현저한이 나와야 돼. 현저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쬐끔 불공정은 무효가 아니야. 현저한 폭리는 무효입니다. 자, 보죠. 폭리행위는 폭리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폭리를 취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고 가죠. 자, 이것도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자, 갑과 을이 이제 불공정 계약을 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이 쉽게 해서 폭리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자, 갑은 을은 이제 폭리를 취할 사람이야. 폭리자. 쉽게 해서 이게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도 악덕 사채업자야. 악덕이 되어야 무효입니다. 악덕 사채업자. 이 사람은 폭리를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아까 103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관한 무효예요. 첩계약, 도박계약, 범죄행위 계약. 이거는 객관적, 주관적 다 갖춰야 돼. 104조. 폭리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엔드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자, 불공정이 되려면, 자, 갑이 을에게 주는 걸 급부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폭리자가 3천만 원에 샀다. 이 사람은 3.3배 폭리를 취하잖아요. 이 현저한 폭리잖아. 갑이 을에게 주는 게, 자, 1억짜리 소유권 이전 넘게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넘게 넘기고 돈 3천만 원 받는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폭리잖아. 3.3배죠. 갑이 을에게 주는 걸 급부라 그래. 급부, 소유권 이전 해줬죠? 자, 반대로 받는 게 반대급부입니다. 3천만 원 받았죠? 1억짜리 집 딱 넘기고 3천만, 이걸 급부와 반대급부가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저하게 불균형할 것. 그다음 주관적 요건으로 이 피해자에게 아까 나왔죠? 궁박이 있거나, 궁박은 급박한 가난함, 공국입니다. 또는 경솔이 있거나 또는 무경험이 있거나, 이거 오하이였잖아. 그러니까 3개 중 1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3개, 3개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다음, 이 폭리자에게 이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폭리자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요 3가지 다 갖춰야 폭리행위가 됩니다. 입증은 이 무효 주장한 갑이 요 3개를 입증해야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되면, 자, 조심해야 됩니다. 무효 등기 넘어갔고 30만 원 받았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기억 잘해야 돼. 아까 첩계약하고 도박계약 누가 잘못했어요? 아까 둘 다 잘못했잖아. 둘 다. 여기 누가 잘못했어? 이놈이 나쁜 놈이죠. 폭리를 취했죠. 이놈만 나쁜 놈이고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보호하면 안 되고 얘는 보호해야 되겠죠. 이게 무효야. 무효지만, 그러면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갑은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등기 찾아올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찾아옵니다. 얘는 나쁜 놈이니까 3천만 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결국 을이 손해를 본단 말이야. 폭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3조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폭리자는 조심해야 돼.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여기 이제 103조와 차이점이에요. 쉽게 해서 폭리 취한 놈이 손해보는 거죠, 결과는. 자, 거꾸로 갑니다. 2번 적용법입니다. 그 적용법이 자주 나와. 적용법 이겁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자,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만 있는 경우는, 자, 이것만 주고 받는 게 없으면 폭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돼요. 그게 1번 얘기입니다. 1번. 자, 1번. 양을 1번. 정의의
기부 줄거서의 무상행위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 무상행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적 출연이 없이 줄거서요. 당사자 일방의 거부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거부만 있는 경우는 적용이 안 돼. 거부와 반대거부 사이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짧게 일방적 거부만 있는 경우는 불공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백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불공정행위는 경매는 적용이 안 돼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잖아. 화살표 돼 있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법률행위는 아예 적용될 수가 없다. 1번, 2번 기억해야 돼. 1번 무상행위입니다. 정의와 같은 무상행위는 주는 것만 있고 거부만 있고 반대 거부가 없으니까 불공정이 성립할 수 없죠. 2번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불공정이 성립할 수 없다. 무경 반드시 두 개 외워야 됩니다. 무상행위와 경매는 불공정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 점 기억하고 일단 그 두 개만 좀 기억하세요. 적용 안 되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장 71페이지 맨 위 요건 갑니다. 자, 양걸 1번에 객관적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거부와 반대 거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주는 것과 반대로 바꾸는 것이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약간 불균형이 아니고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자, 이거죠. 이 거부와 반대 거부는 이 객관적 요건이야. 객관적 요건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 자, 동그라미 2번에 거부와 반대 거부에 줄거세요. 현저한 불균형은 자, 밑에 네 번째 줄 맨 뒤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거부와 반대 거부가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틀린 지문. 거부와 반대 거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다. 객관적 가치입니다. 이제는 주관적 요건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주관적 요건은 1. 피해자의 세 가지 궁박, 심표, 경솔 다음에 또는 바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어야 돼. 그 동그라미 2번 궁박을 워낙 많이 내요. 자, 궁박은 급박한 가난함, 공궁을 의미하는데 궁박의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 즉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됩니다. 왕따도 궁박에 해당해요. 정신적 왕따도 포함됩니다. 다음 4번 무경험은 일반적인 무경험이야.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거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야.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요. 그래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자주네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다음 5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세 가지 다 구비될 필요는 없고요. 그중 어느 하나만 일부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 법조문이 아까 봤죠? 궁박 다음에 심표가 돼 있고 그 다음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중 일부만 갖추면 충분하다. 자, 6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 폭리가 이제 대리. 자, 대리인. 자,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궁박당했느냐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잘래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입장으로 판단합니다. 궁박을 먼저 해보세요. 급박한 가난함은 본인 기준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본인 궁박, 본인 궁뎅이를 커야 됩니다. 본인 궁박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맨 밑에 기출. 가장 틀리게 많이 나왔던 기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궁박은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양가로 3번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야. 자, 폭리의사,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폭리자가, 악덕 사채업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겠다는 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폭리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자, 자기갑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이나 경솔이나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다음,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다음 장, 무효로 갑니다. 4. 정명 책임 조심해야 돼. 정명은 갑이 무효 주장하는 피해자 갑이 다 정명해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정명 책임.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줄거세요. 주장자 측, 즉 무효 주장자 측 갑이 매도인에게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상 있었을 것. 또 매수인 사채업자 측에서 이런 사 인식하고 있었을 것. 그다음 세 번째, 자, 현저하게 불공정인 걸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2번 조심. 2번 따라서 추정 안 돼요. 추정 안 된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이 이렇다고 하여 곧 궁박이나 경솔 등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된다. 다음 양가 5번 불균형 판단 시기. 항상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아까 잘 기억해야 돼요. 갑과 을이 자 법률행위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법률행위는 1월 1일 하는 걸로 공부합니다.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럼 1월 1일 당시로 103조로 무효냐 104조로 무효냐는 1월 1일 당시입니다. 계약 성립 당시 기준이에요. 이것도 1월 1일. 자, 죽어나가죠. 어떤 법률행위가 죽어난다.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는지는 법률행위 시 기준 같은 말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살짝 읽어볼까요?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효가 아니네요. 1월 1일 날 불공정이 아니라면 나중에 사후에 외부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 당사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하더라도 나중에 불공정이죠. 그건 불공정이 아니야. 그 계약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어느 당시 기준이야? 1월 1일 당시 기준입니다. 계약 성립 당시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맨 밑에 판례에서 3번 내려 동그라미 3번 가장 많이 나왔던 것.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궁박은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죠?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피해자가 다 입증을 했어요. 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다 입증하면 불공정도 무효입니다. 이게 또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오늘 절대적 무효 3개 배웁니다. 강행 규정 위반 절대적 무효. 103조 반사회질서 절대적 무효. 104조 불공정행위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 주장하는 게 절대 무효입니다. 자, 효과 갑니다. 효과 양가로 1번 불공정 행위도 무효 앞에 적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또 줄었죠. 무효니까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전이라면 양당사자 갑과 을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잘라주세요. 모든 무효의 공통점이야. 그럼 문제는 이미 이행한 후이면 여기 포인트야. 이미 이행한 후라면 조심해야 돼요. 불법 원인이 나쁜 짓 한 게 폭리자 을에게만 있으므로 폭리자 을은 피해자 갑에게 3천만 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러나 심표 피해자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피해자는 갑은 폭리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가 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103조는 자 첩계약이나 도박계약하면 갑도 을에게 청구 못하고 을도 갑에게 청구 못해요. 104조는 폭리자는 불법원인 저질렀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103조와 차이점. 다음 2번은 103조하고 똑같은 거죠. 불공정 법률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 또 추인하더라도 무효다 같은 말 추인할 수 없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합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다만 불공정 법률행위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효한 법률행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자, 불공정행위도 유효행위로 전환해서 유효가 될 수는 있다. 이게 뭐 24, 25, 28, 29, 30일 한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죠. 이건 무효행위 전환해서 자주 나와요. 자, 거기 판례에서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제104조의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주로 나간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로 무효일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효행위 전환으로 유효로 전환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138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 문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죠. 1번 문제 한번 보죠. 1번. 예제 1.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틀린 것. 총칙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이제 물건 계약을 하고 나면 총칙이 더 쉬워져요. 오히려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총칙은 항상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 8, 9개. 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보죠. 예제 1.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틀린 것. 1번. 자, 궁박은 아까 왕따도 포함된다 그랬죠. 왕따.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확하죠. 2번. 무경험은 자, 일반적이 아니고 거래 일반이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3번 워낙 많이 나왔던 거.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죠?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기준. 다음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어느 한 자, 아까 했죠. 무슨 당시? 1월 1일 당시라 그랬죠?
1월 1일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1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답이 5번이네. 아까 풀었던 거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고함 정도를 고려하는데 당사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는 객관적 요건이니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그랬죠? 객관적 가치. 답이 5번.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또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갑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그1 자연적 해석 줄거든요.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만 기억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오 표시 무효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무효다. 이게 이제 오늘 해석 방법입니다. 자연적 해석. 오 표시 무효의 원칙. 그 정도만 해놓고 이건 1월달에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나중에 차고 배우고 나서 하겠어요.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어디로 오냐면 80페이지로 옵니다. 80페이지. 자, 이제 의사 표시야.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거기 공의의 비정상적 의사 표시 나오죠. 비정상. 요게 이제 암기돼야 되는데. 자, 딱 5번하고 마칩니다. 자, 원래 이제 정상. 자, 정상적 의사 표시의 반대가 비정상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정상적 의사표시 보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이 1. 마음속에 결정할 의사와 외부적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일치. 그 다음 2번이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우리 어제 배웠단 말이에요. 전문적에 하자가 없을 것. 이게 반대가 되는 게 비정상이야. 자, 정상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정상 가보죠.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의사결정했어요. 상대방에게 1억에 팔겠다고 표시했죠. 이게 일치했을 때, 일치해서 을이, 얘가 이제, 자, 돈 1억을 받을 권리와 집 주겠다고 표시했구나. 을이 알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 그 다음 이 사람이 하자, 즉, 사기 강박을 안 당해야 돼. 사기나 강박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을이, 그럼 이렇게 1억, 이걸 알죠. 그러면 반대로, 좋다. 나도 너네 집을 1억에 사겠다고 의사결정하고 1억에 사겠다고 표시하고 어차피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갑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 을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비정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비정상일 때. 비정상 크게 두 개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요. 자, 밑에 그 그림 보세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거기 1번이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로 열고, 의사의 흠결 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은 지우세요. 지우시고, 비진의 표시 1번 비진의 표시 107조, 2번 통정의 표시 제 108조, 3번 착오의 의사 표시 109조, 그 다음 밑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2번 사기 강박 있는 의사표시 110조. 숙제입니다. 10에서 요거 한 10번 적으세요. 10번 적기. 내일까지. 자, 보세요. 비용 크게.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2개 내지 3문제는 매년 출제해요. 2-3문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고 2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3가지죠. 1. 자,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는, 자,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까지 좋아. 107. 다음 2번 통정 허위 표시. 통정은 생략이 더 좋아요. 그냥 허위 표시. 아까 이거 한번 했네요. 103조에서
거기가 나오면 108조라고 그랬죠? 108조. 다음 3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다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리커버리 해가지고 4번. 이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110조입니다. 여기다가 좀 적으세요. 자, 비진이 표시는, 자, 유효. 요걸 적으세요. 비진이 표시는 유효.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 무효. 예외적 무효. 다음, 통정의 표시는 무효. 다음, 착오에 의한 표시는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는 취소. 자,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머리 글자 한번 따보죠. 제가 머리가 좀 잘 안 따주는데, 자, 비통착사 또는 비통착사 또는 진짜를 나가죠. 진통착사라고 돼요. 비통착사, 진통착사 이렇게 한다. 유무무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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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무치치. 요거의 공통점은 네 가지. 이 공통점 이것 때문에 많이 내. 이것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요거는 적으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자, 대항은 주장이죠. 대항,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선의의 제3자는 제가 수업할 때 삼각형 병. 자, 모르고 있는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진통착사 또는 진통착사 아니면 비통착사는 유무무치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머리에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진통착사, 유무치치는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요거 한 10번 정도 적어보세요. 적으면 머리에 암기될 거예요. 포인트가 요 네 가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상대적 효력이라 그래. 우리 민법에서 요 상대적 효력은 요 4개밖에 없어요. 상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자, 104조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상대적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해요. 내일 자세히 하겠고, 이거 한 10번만 좀 적어보세요. 다시 갑니다. 비정상적 의사표현 크게 2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 그리고 여기다 거입하는 적결에, 이건 적용 안 되는 게 공법행위는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공법행위는 요 4가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행위는 요 4가지가 적용 안 돼요. 공법행위는 적용 안 된다. 그것도 나중에 정리하겠고. 비정상적 의사표현 크게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자 107 비진의 표시, 108 통정의 표시, 109 착오. 하자인 의사표시는 110조 사기 강박입니다. 줄여서 진통착사는 유무무치치.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삼각형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은 주장할 수가 없다.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했어, 오늘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한 10번 정도 적어보세요. 내일 또 요거 정리하면 좀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